172쪽. 일단 염색체와 세포 주기에서 나옵니다. 자, 오늘의 큰 개념의 흐름은 제가 딱 20분만 설명을 하고 여러분이 나머지를 다 하실 거예요. 자, 일단 염색사랑 염색체 차이, 그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염색 분체랑, 그죠? 그리고 유전자, 그리고 유전체의 개념, 그리고 핵산과 핵형. 이미 이렇게 제가 키워드를 뚝뚝 던지는 동안 저게 다 뭔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닌가 봐. 표정들이 별로 좋지 않아. 요 세포 주기, 단기랑 분열기 이렇게로 나눠보고, 그리고 세포 분열이 크게는 세세포 분열과 생세포 분열이 있더라. 저의 욕심인가 봐요. 여기까지 다 설명이 될 줄 알았는데 20분 만에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왠지. 가능하죠. 가능하겠죠? 가능하길 부탁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앉아서 주시면 또 하세요. 정면 약간 나세요. 자, 노력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좀 사랑스럽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염색사, 염색체, 염색분체에, 그죠? 자, 이거 여기 얘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 뉴클레오솜. 시끄럽네 귀가. 나 수업 들어갔는데 뉴클레오 타이드. 까지 갑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의 세포의, 그죠? 핵에, 그죠? 핵 속에 뭐가 들어있다?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이거는 이제 고1 때부터 계속 많이 들었다. 그래?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근데 그 유전 정보라고 하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 유전 물질은 누구부터? 식물세포에서부터 동물세포, 대장균까지 다 공통된 유전 물질을 갖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공통된 책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종이 재질로 되어 있는 책. 그러니까 종이라는 재질은 다 똑같잖아. 그래서 종이라는 재질은 똑같기 때문에 그 종이 역할하는 게 DNA야. 이중 나선 구조의 DNA. 종이라고 하는 재질은 똑같기 때문에. 그죠? 유전 물질이 DNA고, 그 유전 물질을 이루고 있는, 이 유전 물질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핵산이라고 하죠. 오케이? 예, 이중 나선 구조는 DNA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 핵산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이 DNA마저도 기본 단위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는 네모라는 뭐가? 벽돌이 쌓여있더라. 그죠? 네모라는 벽돌이 뭐였어요? 고1 때 배우죠? 통합과학에서 뭡니까? 핵산의 기본 단위체. 그렇지. 뉴클레오타이드. 그죠? 네모는 뉴클레오타이드. 근데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뭐가 1대1로 결합되어 있는 거다. 인산과 당과 염기라고 하는 아이가 1대1로 있는 거다.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의 생명과학을 하시면서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내용 베이스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 오판이야. 고1을 다 공통적으로 하시고 진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항상 내신 문제에서든 또는 고난이도 문제에서든 당연히 이 고1 통합에 나왔던 내용 요소가 생명과학 원이든 화학이든 물리든 지구과학에서든 언급이 될 거야. 놓치면 안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가 인산과 당과 염기가 1대1로 결합된 건데, 이 염기의 종류에 우리가 흔히 아데닌이라는 화학 입자, 타이민이라는 화학 입자, 타이민, 그 다음에 구아닌이라는 화학 입자와 사이토신이라는 화학 입자, 저 네 종류가 있더라.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뭐 A야, T야, G야, 뭐 C야, T야, A야 이렇게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나열되어 있더라. 그전 얘기예요. T, A 막 나열되어 있을 거다. 오키도키. 자, 그리고 약속된 대로 세 개의 이 염기 쌍식이 너는 뭐 1번 아미노산을 지정해라, 갖다 붙여라. 너는 뭐 10번을 갖다 붙여라, 아미노산. 너는 뭐 20번 아미노산 갖다 붙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 이렇게 염기의 배열 순서가 특정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아미노산들대로 순서대로 지정이 돼서 아미노산들끼리가 결합이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단백질, 즉 효소가 되는 거야. 효소나 단백질로 되어 있는 호르몬. 그럼 얘네들이 우리 몸에서 뭘 수행해? 물질 대사를 수행하겠지. 그럼 물질 대사를 수행할수록 뭔가 형질 발현이 되겠지. 뭐 표현형이 나타날 거 아니야. 뭐 완두콩 모양이 둥글게, 아니면 색깔이 뭐 황색으로 막 등등 다양하게. 그지? 그래서 내 몸속에 세포 속 가지고 있는 그 유전 정보에 의해서 그들이 결국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기능을 해주니까 이런 표현이 나타나더라. 그러면 자, 모든 정보들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의미 있는 정보들을 항상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의미 없이 그냥 반복된 형태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염기 배열 서열들도 있어. 또 의미 있는 정보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아밀레이스를 만들어낸 유전자, 그죠?
아밀레이스를 지정하게 하는 이 효소를 지정하게 하는 유전자. 그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정보는 인슐린을 만들어낸 유전자. 이렇게. 그죠? 다양하게 서로 섞여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어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내용 정보가 놓여 있는지는 거기서부터 거기까지의 구획이 유전자야. 오케이? 이중 나선 구조의 종이라고 하는 그 재질에 1쪽부터 10쪽까지는 생물에 대한 내용, 20쪽부터 30쪽까지는 지구과학에 대한 내용이 써져 있는 그 구획들을 유전자라고 한다고. 됐죠? 그래서 유전자라는 개념 인지하시고, 그죠? 오케이?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개념 인지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엄마 아빠로부터 그 DNA 정보들을 반씩 받아서 여러분의 체세포를 구성을 하고 있잖아. 그지? 근데 여러분의 모든 체세포가 모두 다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건 아니라고. 그지? 그래서 어떤 근육세포는 주로 근육 수축의 역할된 일을 주로 많이 하고, 근데 근육 수축을 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어. 어떤 거? 이런 소화효소를 만들게 하는 유전자도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근육세포가 나는 지금 아밀레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유전자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얘를 잘라다가 당근하듯이 어디다 갖다 팔 수 있다고? 그러지 못한다고. 가지고는 있다고. 근데 자주 안 쓴다고. 그러니 자주 안 쓰는 얘네들, 아마 여러분 어머님들이 지금 바빠지셨을 거예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여름 옷을 빨아서 넣어놓고, 그저 부피가 크지 않지만 넣어놓고 겨울옷을 꺼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농을 열어봤더니, 그지? 창문을 열어봤더니 꿉꿉한 냄새가 나. 그럼 한 번 다시 또 물로 빨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나만의 착각일 수도 있어. 내가 좀 그랬거든. 바쁘긴 했거든. 그래서 아밀레이스 같은 이런 유전자는 어떻게 해줘? 자주 안 쓰니까 어디다가 팔량체야. 8개의 서브 유닛으로 되어 있는 히스톤이라는 이름의 단백질에다가, 팔량체는 실제는 4개 이렇게 여기다가 내가 지금 자주 쓰지 않는 그냥 큰 덩어리는 이런 모습이고, 여기는 실제적으로 4개의 팔량체가 모여 있는데 자주 안 쓰는 이 DNA 정보 가닥을 어떻게 2바퀴 반 정도 동여맨 거예요. 슝슝슝 이렇게. 그래서 응축되어 있어요. 필요할 때는 펼쳐서 써. 안 필요하면 응축을 시켜. 오케이? 지금 여름에, 지금 여러분이 이제 입고 있는 짧은 반바지는, 아직까지는 간절기라서 짧은 반바지에 이제 후드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완전히 더 추워지면 위아래 긴 바람 두툼한 거 점점 꺼내 입잖아요. 그죠? 또다시 얘가 이제 좀 살랑살랑 선선해지는 계절이 되면 다시 빨아서 응축해서 넣어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압축해서 넣어두게 돼요. 그 응축을 일으키는 기본 단위를 히스톤 단백질에 자주 안 사용되는 DNA 정보 가닥이 말려 있어. 이걸 우리 뉴클레오 솜이라고 해. 솜 이렇게 외래어니까 같이 쓰긴 한데 요즘은 솜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클레오 솜은 응축, 유전 정보가 응축되어 있는 부분. 근데 거기 안에도 DNA와 단백질, 응축된 히스톤 단백질이 들어있고, 그죠? 근데 뉴클레오타이드에는 단백질이 들어있진 않겠죠? 인산과 당과 염기로 되어 있는 네모 기본 단체니까. 맞죠?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들이 폴리로 쌓여서 이중 나선 구조로 이루고 있는 그 전체 큰 덩어리가 DNA인 거고. 그죠? 그 DNA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평상시 감기 때 핵 속에 다 들어있는 거고. 그죠? 말들이 통합니다. 거기 끄덕끄덕 하시니까 되게 마음이 편해요. 자, 전체적인 제 흐름의 맥락으로 다 설계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까지는 설명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염색사랑 염색체랑 염색분체가 뭐냐라고 하는 거 설명될 건데, 염색사라고 하는 게 실제 이제 세포가 분열하지 않고 있는 동안이 감기입니다. 세포가 분열하고 있지 않은 동안이 감기인데, 감기 동안에는 핵이 또렷하죠. 이제 겉에서 봐서 뭔가 염색액으로 염색을 해서 보면 핵이 뚜렷한 경계를 가지고 있고, 그 핵막 너머에 저 이중 나선 구조의 DNA와 자주 안 쓰는 응축된 부분들이 일부는 오픈되어 있고 일부는 이렇게 응축된 상태로 너블럭 있어, 실처럼. 그래서 이제 뭔가 염색을 시켰다라고 하면 어차피 핵이 염색이 돼요. 아세트산 카민용액이나 아세트오르세인 같은 용액으로 염색을 하면 핵막이 염색이 돼. 아직 감기 때는 이 내부에 염색체라고 하는 딱딱한 막대기 같은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염색 사무소로 있기 때문에 확정하기가 어려워. 근데 우리가 생각은 한 거야. 아마 오픈된 부분에 DNA 부분도 있고 응축된 부분도 있고, 그게 염색 사모습으로 실처럼 있을 거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염색사야. 오픈된 부분도 있고 자주 안 쓰는 건 응축된 부분까지 있는 이 모습이 염색사, 실사. 됐죠? 그걸 저는 수업을 할 때 아빠한테 받은 염색사랑 엄마한테 받은 염색사를
그냥 표현을 시켜봅니다. 핵 너머에 짝대기. 아빠한테, 그렇지, 짝대기.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 항상 2n으로, 부계와 모계로부터 각각 받아서 우리의 체세포를 이룰 거니까 2n으로 존재하고 있을 거다. 핵 너머에 핵이 있어야죠. 뚜렷이. 아직 세포 분열하기 전이니까, 간기 때니까. 그러다가 세포가 분열을 해야 할 때, 그지? 분열해서 최종적으로 뭔가 딸세포를 또 하나를 만들어낼 때, 그지? 그러면 세포 질량만 늘어나서 너는 핵이 있는데 니는 핵이 없으면 세포로 기능 못 하잖아요. 그러니 분열하고자 할 때 유전적으로 먼저 복제를 한 다음에, 그죠? DNA를 2배로 복제를 한 다음에, 그죠? DNA가 유전 정보가 2배로 복제가 되죠. 간기 때. 그죠? S기 때 복제가 돼요. 그러면 자, 핵이 뚜렷하게 있는 상태에서 원본이 있고 원본이 있어. 그러면 이 원본을 그대로 DNA를 2배로 DNA를 2배로 복제를 하겠지. 여기까지는 염색사의 모습으로 2배로 복제한 거야. 그치? 핵이 뚜렷하게 있으니까 염색사 상태로 DNA를 2배로 복제했어. 오케이? 유전 정보를 2배로 복제한 거야. 언제? 간기 때. 근데 요렇게 해놓고 있다가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해야 돼요. 그죠? 우리도 이제 화분이 이사를 가야 하니까 지금 머리가 복잡하긴 해. 아직 다 멀긴 했지만 한 달 뒤쯤에는 이사를 갈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짐을 뿌려야죠. 근데 쓰레기를 갖고 갈 필요가 없죠. 버릴 거 버리고, 그죠? 또 이렇게 책을 하나씩 언제 다 여기서부터 저기 7층까지 이사를 시키겠어. 그지? 그러면 이렇게 압축을 해갖고, 그죠? 큰 덩어리를, 그죠? 이렇게 어깨 이제 승모근이 솟아 오르겠죠. 겁나 무거운 걸 들 거니까. 그래서 압축해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생겨서 한 번에 옮겨야 되겠지. 마찬가지로 복제를 했으니까 한 번에 옮겨야 될 거야. 그래서 얘가 복제된 상태 이 모습이 아까와 같은 그 히스톤 단백질을 더 많이 발달시켜서, 그죠? 더 돌돌돌돌돌돌돌돌돌 동요매인 거야. 동요매, 그죠? 그죠? 얘도 동요매, 이렇게, 그지? 이렇게 돼서 만들어진 게 염색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염색체고, 얘가 염색체고, 그죠? 그리고 염색체인데 실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냥 거지처럼 표현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나비 같은 그림으로 많이 나타나죠. 그죠? 얘랑 똑같은 크기로 여기 나비 같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고난이도 문제를 우리가 오늘 풀 거잖아. 풀다 보면 요게 이 두 개가 똑같은 크기에 해당한 상동 염색체가 맞나? 아닌가 헷갈릴 때 자 그걸 판단하기 좋은 기준이 있어. 뭐냐면 전체적인 크기가 똑같고 거기에 동원체, 얘가 지금 양쪽에서 오는 방주사와 결합하는 부위잖아요. 가운데 뭐가지 부분에 해당하는 게? 여기 염색체고 여기가 염색체인데 요 가운데 부분 여기 지금 마치 나비 넥타이 메어지는 이 가운데 쪼여져 있는 부분이 여기를 동원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동원체의 위치가 최대한 위치 포지션이 같아야 돼. 오케이? 같은 위치면 이 두 개가 서로 상동관계인 거야. 하나는 부계한테 받고 하나는 모계한테 받는 상동관계인 거야. 상동 염색체. 맞죠? 그러면 유전 정보가 복제가 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만들어진 형태니까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완두콩 모양을 둥글게 하는 것과 관련된 유전자 그 우리 대문자 R이라고 표현합시다. 완두콩 모양을 바깥에서 나오는 소리죠? 완두콩 모양을 둥글게 하는 것과 관련된 유전자를 대문자 R이라고 표현합시다. 상대적으로 얘의 대립 유전자를 완두콩의 모양을 주름지게 하는 것과 관련된 유전자 그러면 우리는 소문자로 이렇게 많이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아빠한테 둥글게 하는 것과 관련된 걸 받았어. 하나는 엄마한테 주름지게끔 하는 것과 관련된 걸 받았어. 그죠? 그러면 파란색이 파란색으로 카피가 되는 거니까 소문자일 거고 맞죠? 대문자리 이렇게 카피가 돼서 대문자리 된 거죠. 그리고 얘가 복제가 돼서 이 모양이 됐으니 그지? 여기 위에 대문자리에 대한 정보가 놓여 있으면 그죠? 여기가 기억이고 여기가 니은이고 여기가 디귿이면 자 기억에는 소문자리 놓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관계 이런 너는 나의 병신이 아니라 분신이라고 했잖아. 똑같은 소울메이트 같은 애들은 병신이라 하면 안 돼. 분신이라 하잖아. 그래서 이 하나의 염색체는 대문자로 똑같은 염색 분체로 이루어졌습니다. 염색 분체. 그래서 염색 분체 두 개의 염색 분체로 하나의 염색체를 이룬다. 머릿속에 받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염색 분체, 염색체, 염색사까지 다 설명을 했어요. 자, 유전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종이 가지고 있는 그지? 모든 대립 유전자의 총합을 유전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전 정보의 총합. 그지? 모양에 대한 유전자도 갖고 있고, 그죠? 뭐 색깔에 대한 유전자도 갖고 있고, 눈썹 모양에 대한 유전자도 갖고 있고, 직모인지 아니면 곱슬인지 그런 모든 한 종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물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대립 유전자들의 총합을 우리 유전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사이즈가 큰 게 유전체겠죠.
그죠? 다양하게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한 개체가 아닌 상태니까 유전체. 자, 다음 핵상과 핵형이라고 하는데, 자, 핵상과 핵형은 일단 핵형 이야기를 하려면 세포 주기를 먼저 설명을 좀 할게요. 관계로 분열기. 방금까지 핵막이 뚜렷한 상태로 복제가 돼서 이제 이 염색체가 나타났어. 그래서 염색체가 나타났어. 그러면 체세포 분열 언제?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있겠죠. 자, 분열하는 시기. 자, 이사를 가는 날. 그죠? 지금 봐봐. 내가 이사를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하느라고 심리적으로 매우 복잡해. 근데 만약 DDA가 정해져서 공사가 다 끝났어. 너네가 이제 수업을 여기에서 그쪽으로 옮겨가야 돼. 그러면 그 옮겨가기 전 그 주중까지는 어떻게든 이사를 옮겨야 되겠죠. 하루 만에. 그죠? 만약 이사 일정을 부른다. 여기는 살림살이를 그러진 않을 거예요. 여기 있는 책상 그대로 놔두고 갈 거고, 거기 있는 책상을 새치고 살 거니까. 근데 이제 책이나 이런 것들 이제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당일날 그냥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금방 끝나겠죠. 그죠? 몇 개 안 되는 살림살이니까. 여러분, 집에 이사 가는 날을 생각하게 되면 엄마가 이삿짐 날을, 이사 가는 날을 잡아놓고 하루 만에 아침 일찍 뭐 냉장고 빼가고 이런 거 포장해서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빼서 점심 먹고 이후 끝나면 돼. 하루만이면 끝나. 근데 어머님, 아버님은 하루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고통을 받았죠. 이삿짐 센터 알아봐야 돼. 버릴 거 버려야 돼. 그지? 누구 당근할 거 당근해서 줘야 돼. 막 알아보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가 대부분의 세포의 주기에서, 세포 주기에서 대부분의 세포의 일생은 대부분 단기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똥 되면, 요이 똥 하면 당일날 분열하는, 이사하는 날은 요 정도만큼이야. 이게 분열기야. 분열기를 다른 말로 M기라고도 표현해. 문제 풀 때 나오기도 하니까 M기. 오케이? 나머지 이 간기를 다시 세 개로 세부적으로 나눕니다. G1기, S기, G2기. 오케이? G1기, S기, G2기. 이렇게. G1S, G2기가 간기야. 간기가 대부분의 시간입니다. 오케이? G1, S, G2기. G1기, S기, G2기 이렇게. 됐죠? 자, G1기는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냐? G1기의 경우는 핵막이 뚜렷하고요. 핵막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염색사의 정보에 의해서, 핵막 속에 존재하는 염색사 정보에 의해서 물질대사하면서 벌크업. 세포가 생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덩치가 너무 커지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던 정보를 복제를 해버리자! 라고 해서 DNA 상태로 2배로 복제가 되는 시기. 그죠? 유전 정보를 복제하는 시기. 그죠? 이사를 가려고 준비한 거야. 핵 속에 있는 정보를 2배로 복제. 그럼 G2기 때는, 자, 그 외 나머지 세포 소기관들도 2배로 복제해서 분열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세포 소기관들도 특히나 밤 주사를 만들게 하는 중심체 같은 거도 2배로 복제를 해서 준비합니다. 오케이? 선생님, 중심체가 뭔데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염색체가 나오고 나면 기억을 할 거야. 여기 살짝 아래 지워볼게. 자, 여기서 보면 아마 이제 여기 중기가 되면, 그죠? 체세포 분열 중기. 그죠? 우리 체세포 분열하고 생세포 분열이 시험 범위. 오빠는 생세포 분열까지만 시험 범위였었네. 감수 분열까지 같이 들어갔었으면 항상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체세포 분열 중기랑 감수 분열 중기랑 막 감수 1분열 중기랑 2분열 중기랑 해놓고 구분하게끔 나오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나올 거예요, 이번에. 이번 시험 범위니까 잘 볼 수 있겠죠? 믿어볼게요. 자, 이렇게 같은 크기라면 얘 와. 그죠? 이제 또 아까 복제된 이후에 얘가 복제된 이후 이렇게 됐던 같은 크기라면 얘. 그죠? 이게 정사원의 배열해. 그죠?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양 옆에서 슉 나오는 이가 있어. 이거 뭔데? 방주사. 이 방주사를 나오게 해주는 세포 소기관이 누구냐면 여기 사이드에 존재하는 이렇게 생긴 통 모양, 간 모양의 이렇게 생긴 알이야. 얘를 중심체라고 해요. 중심체. 여러분 책에는 그 그림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내신에 혹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뒤쪽 이제 나중에 생물을 전공하는 친구는 진로 선택 과목 생물의 세포와 물질대사 부분에서 세포 소기관들에 대한 디테일을 더 배웠거든. 그때 얘가 또 언급돼. 자, 원래 한개 세포에서는 중심체가 이거 한 세트밖에 없었어. 한 세트. 근데 얘를 복제하는 거 언제? G2기 때. 복제를 해서 하나가 더 생겨야, 중심체가 한 개가 더 생겨야
여기서도 쭉 방수사들 나오고 여기서도 쭉 방수사들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G2기 때 중심체를 만들게 하는, 그러니까 G2기 때 필요한 2배로 복제되어야 할 세포 소기관을 준비하는 거야. 특히나 중심체들이 2배로 복제되더라. 중심체들도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 단백질.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이 늘어나는 시기도 G2기고, 그죠? DNA가 복제될 때도 마찬가지 그 아까 염색상 모습으로 DNA가 복제되니까 히스톤 단백질이 2배로 더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단백질 합성이 늘어나는 시기고, 그죠? 단백질 합성이 단백질을 복제하는 히스톤 단백질이 늘어날 거니까 단백질 합성이 늘어나야 되는 시기이고, 그 다음에 물질대사와 세포 생장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 효소를 만들어서 기능을 할 거니까 예전에 수능 문제 이게 나왔어서 잡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G1기 때도 마찬가지 물질대사라고 하는 걸 하는 시기 때문에 당연히 단백질 합성이 늘어나는 시기지. 그러니까 딱히 항상 언제만 단백질 합성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없어. 다양한 각각의 뭐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 단기 때는 싹 다 단백질 합성이 늘어나더라. 물질대사를 위한 단백질 합성. 그 다음에 DNA가 2배로 복제될 때 히스톤 단백질이 2배로 필요할 거니까 그것에 대한 단백질 합성. 그 다음에 중심체 같은 세포 소기관들도 마찬가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단백질 합성도 2배로 늘어나더라. 그래서 이사를 갈 준비를 완벽하게 잘했네. 그러면 요입동하는 그 당일날 이사만 쭉 가면 되죠. 그때 이제 전기, 이제 분열기 때 전기, 중기, 후기, 말기의 특징이 나타나죠. 너무 쉽죠 이거는. 중기, 후기, 말기. 자, 안 쓸게요 텍스트로. 자, 그냥 말로만 붙여내볼게요. 전기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염색체가 등장하죠. 염색사가 염색체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전기. 염색사가 염색체로 등장해. 그죠? 알다시피 방추사도 등장해. 그죠? 방추사도 등장해. 그리고 이 방추사가 나와가지고 정 가운데 모든 염색체를 가운데 배열시켜. 중기. 그죠? 오케이. 후기는 정 가운데 배열하자마자 마치 미지 어떤 나이프가, 그죠? 끈이나 가위가 여기를 잘라서 양극으로 염색 분체 모습으로 이동시키는 게 후기. 그죠? 염색체, 염색 분체로 염색 분체가 이동하는 시기. 이동하는 시기. 이거 말기 때 언속이래. 이제 다시 두 개 따르기 만들어지면서 추가적으로 뭐가 돼? 여기까지는 말기야. 그냥 획분열기의 말기야. 여기까지는. 그리고 여전히 여기까지는 뭐야? 너도 따렉, 너도 따렉이야. 그치? DNA 상대량이 2배로 늘어나 있는 상태로 있는 거야. 여기까지. 근데 식물세포와 동물세포가 뭘 추가로 해? 맨 마지막에 세포질 분열을 추가로 하죠. 식물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세포판이 만들어지고, 동물은 원래 동글동글한 모양이기 때문에 세포 벽성분이 없어서 마치 잘록하게 밖에서부터 미지의 힘이 쪼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안에서 마치 실을 가지고 짜봐 당기는 것처럼 돼서 짱에서 당겨지는 거지. 이걸 우린 수축환 현상이라고 해. 동물세포는 수축환 형성,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뭐야? 세포판이 형성된다. 말기 때. 그죠? 그래서 말기 맨 마지막에 딸세포 2개가 나뉘어지더라. 여기까지가 체세포 분열 과정이야. 그지? 근데 이제 친구들이 간혹가다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교육과정의 문제에서 많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은 좀 안 나오는 편이긴 한데 이 분열기 중에서 굳이 찍자면 가장 소요되는 시간이 짧은 게 누굴까? 언제일까? 말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중 가장 소요되는 시간이 짧은 게 중기, 말기. 상대적으로 중기입니다. 왜 내가 빨간 줄을 꺼놨겠어? 자, 중기입니다. 중기. 중기 때가 제일 짧아. 그러니까 가운데 모든 염색체가 전개에서 쭉 배열하자마자 그 다음 달에 바로 끌려서 쫙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소요되는 시간이 제일 짧은 게 중기야. 배치 쫙. 후기가 오히려 언제까지 얘가 끌려갈지 모르지. 각각의 염색 분체들마다 끌려가는 속도를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언제까지 끌려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 후기보다는 중기가 제일 짧고요. 오케이? 그래서 중기가 상대로 짧고요. 짧다 보니 제 세포 덩어리 조직들을 관찰했을 때 제일 적게 관찰되는 세포의 모습들이 중기예요. 또한 염색체가 정 가운데 배열하는 그 시기 때를 운이 좋게도 잘 약품을 처리해서 스탑을 시키게 되면 그러면 그 각종이 가지고 있는 뭐를 핵형을 잘 연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핵형이라고 하는 건 흑형 친구가 아니고 핵형이라고 하는 건 이거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그 생물종이 가지고 있는 세세포 분열 중기대로 잘 스탑을 시켜서 막 이렇게 뭐 여기 뭐 1번 염색체, 1번 염색체, 2번, 2번, 뭐 3번, 3번 이렇게 있겠죠. 사람이라면 총 46개가 있을 거니까 그들을 같은 크기에 해당하는 염색체들끼리 잘 배치를 시켜서 정리정돈해서 보여준 게 이게 핵형 분석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같은 동원체 위치를 가지는 같은 크기짜리의 상동 염색체까지 상동 염색체끼리 배열시킨 거.
약속을 원래 제일 육안으로 봤을 때 제일 크기가 큰 상염색체부터 작아지는 방향대로 번호를 매긴 거야. 그래서 22번 염색체가 있고, 그리고 얘는 상염색체, 일반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후보가 놓여있는 거. 23번째가 남자는 X염색체가 대빵 크고 여자는 X염색체가 대빵 큰 거 하나, 작은 거 Y 하나. 그죠? 여자가요? 제일 작아 X와 Y. 여자가 말고 남자가. 남자 거. 그래서 X와 Y인데 선생님 그러면 X와 Y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가 아닌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가 염색체를 감수 분야를 땅사 이가 염색체를 만들고 나눠지기 때문에 얘만 예외적으로 크기가 달라도 반드시 Y 염색체를 누가 줬어? 아빠가 줬잖아. 아빠가 줄 수밖에 없잖아. 엄마는 X 염색체 2개 있으니까 엄마는 어떻게든 랜덤으로 X 염색체만 아들에게 줄 거고 Y에 해당한 염색체는 아빠로부터 아들에게만 무조건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의 성별 결정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남자들은, 그지? 엄마가 무조건 100% X를 가지는 난자만 만들었어. 엄마는 X타입의 X만 가지고 있는 난자만 만들 수밖에 없어. 엄마는 XMC가, 여자 같은 경우는 XMC가 딱 2개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나눠지더라도, 그죠? X만 생세포 안에 들어있잖아. Y를 내가 갑자기 닥툭튀로 만들 수 없잖아, 여자가. 그지? 근데 X를 가지고 있는 난자에 영어로 다람템, X를 가지는 정자 또는 Y를 가지는 정자 둘 중에 Y를 가지고 있는 정자가 난자의 수정에 참여돼서 그게 발생돼가지고 여러분과 같은 남성 성이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성 결정은 아빠가 하는 거야. 근데 아빠가 내가 주고 싶어서 Y 염색체만 골라서 주고 싶어서 정자로 그럴 수 없잖아. 랜덤 플레이잖아, 그것도. 그치? 그래서 그렇게 성 결정은 남성 쪽이 한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야. X와 Y 상동의 크기가 달라. 오케이? 이렇게 분석하는 게 이제 핵형 분석. 핵형 분석의 개념을 여러분 책에 어디 나와있어? 지금 173쪽의 핵형 분석에서 체세포 분열 중기세포의 염색체 사진을 이용해서 분석하더라 맨 위에 나와있죠. 성별과 염색체, 즉 전체적인 염색체의 수, 염색체의 크기, 전체적인 외형, 염색체의 어떤 외형들을 다 볼 수 있는 게 핵형 분석이야.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거. 오케이? 핵형 분석. 그래서 자, 핵형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어떤 거 알아낼 수 있냐? 원래 정상적인 체세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두 개 이렇게 있어야 돼. 근데 혹시 비분리에 의해서 약간 유전병을 갖고 태어난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원래는 아빠 쪽에서도 N개, 엄마 쪽에서도 N개에 해당하는 생세포가 수용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1번 염색체에 아빠 쪽일지 엄마 쪽일지 모르겠지만 21번이 2개, 21번에 해당하는 염색체가 걔만 2개 있는 거야. 나머지는 1개씩만 있었고 생세포인데, 그리고 정상적인 생세포가 수정에 참여돼서 그렇게 된 비정상적인 하나만 21번 염색체에 해당하는 게 N개, 2N개에서 하나만 더 있는, 나머지 뭐 1번이든 뭐든 그 각각의 체세포는 다 아빠 엄마한테 하나하나씩 받아서 2인인데 그치? 걔만 하나가 더 있는 상태의 그 수정란이 계속 운이 좋게도 체세포 분열을 계속 해가지고 태어난 경우들의 경우 걔의 체세포를 다 뭐 분석해서 보면 21번 염색체만 3개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왜 이걸 다운 증후군이라고 해요? 21번 염색체가 3개인 경우 왜 다운 증후군은 다른 증후군에 비해서 자주 잘 관찰이 되나? 일반적으로 여러 유전병, 염색체 수 이상 유전병들에 비해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모습이 약간 전형적이야. 남성, 여성 둘 다 공통적으로 전형적인 얼굴 쉐입을 갖고 있어. 딱 보면 이제 집에 가면서 구글이나 제미나이나 뭐 챗GPT 해가지고 이게 사진 끌어내서 보면 요 얼굴이 요 얼굴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형태의 얼굴이에요, 실제. 그리고 40대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생존을 할 수 있는데 40대 이후에는 조금 이제 여러 선천적인 질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잘 살지 못하고 좀 일찍 죽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불임이야, 얘네들 자체는. 왜냐면 이 남성이고 그다음에 다운 증후군인데 21번 염색체에 해당하는 염색체 수가 하나가 더 있는, 나머지는 다 2개씩 있지만 그것이 정소하고 난소에 각각 있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정상적인 감수분열을 통해 정자나 난자를 각각 만들 수 없을 거잖아. 그래서 불임이야, 불임. 오케이? 그래서 21번이 3개인 경우에 이렇게 염색체 수 이상 돌연변이들을 핵형 분석으로 알아낼 수 있어요. 염색체 수 이상. 네, 좀 알고 가자. 여러분 이제 문제 풀 거다 아니면 비문학 지문 같은 거를 만나더라도 만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염색체 수 이상에 해당하는 돌연변이들의 누구누구냐? 자, 아까 얘기했던 21번이 3개인 거. 다운 증후군. 그리고 방금 뭐요? 터너 터너 뭔데요? X가 X 염색체가 더 있어요.
아, 땡! 하나 적어요. 네, 45개. 그러니까 상형 X가 색채는 하나 44개로 정상적이야. 오케이? X가 하나 근데 적어요. X형 색채 하나만 있는 거. X 네. 제로로 할게. 원래는 X형 색채가 2개 있어야 돼. 여성의 경우. X 하나 받고 아빠한테도 X 하나 받아야 되는데 중소. 그치? 안 준 거야. 그래서 여성의 성별을 갖고 태어나긴 해. 근데 이제 나중에 2차 사춘기 때 2차 성식이 안 돼.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거나 뭐 가슴이 발달한다거나 골반이 커진다거나 여성화가 돼야 되는 그러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외관상 여성의 모습을 갖고 태어나지만 뭔가 완벽한 여성이 되기는 좀 어려운 그게 터너주는 부분이고 걔와 비슷한 형태로 뭔가 남성의 1차 생식기를 갖고 태어났긴 했지만 똑같이 남성화가 되지 않는 근데 남자로 분류는 하고 있어요. 얘도 여자로 분류를 합니다. 또한 얘네들도 다 불임이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상형 색채가 44개인데 이제 아까와 같은 형태로 X형 색채를 하나 더 갖고 있는 남성 성을 갖고 있는 그리고 2차 성징 때 남성화가 잘 되지 않아. 그게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적어주세요. 지금 기억을 못하는 것이 혹시 까먹을 수 있으니까 뒤에 문제 풀다가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한번 잡아드릴 거예요. 이거 짜면서 문제. 첫 번째 시간에 졸지 않다니. 그렇다면 두 번째 시간에 잘 타이밍인가? 쌤 어디다 넣어? 앉았으면 좋겠네. 어디다 적어요? 어디다 적으면 좋냐면 173쪽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더라고. 거기다가 한번 적어줘봐. 173쪽에 비어있는 공간에 거의 다 설명했어. 여기 첫 번째 거는. 그래서 이제 나는 쉴 테니 미안하지만 나는 쉴 테니 여러분은 그걸 적으시고 이제 가로넣기만 174쪽 가로넣기만 한번 해줘봐. 해주고 쉬고 있어봐. 174쪽 가로넣기랑 1, 2, 3, 4 이렇게 가로넣기 OX 문제랑 있죠? 여러분 개념을 확인해야 되니까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가계도 분석하는 문제는 빠졌고요. 네, 그 사람의 유전병 있죠? 염색체 수의사항 뭐 그다음에 그 유전자 돌연변이 이런 건 빠졌어요. 개념은 빠졌어요. 그게 아마 그 진로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그 목차로 생물 부분에서 더 들어갈 거예요. 이제 이동을 한 것뿐이죠. 주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가셔라 라고 하는 부분. 의대나 메디컬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야 되고 간호보건도 아마 그쪽까지는 볼 것 같아요. 그 세포와 물질대사라고 하는 책 말고 유전 단원까지는 좀 보시게끔 나올 것 같아요. 필수 선택으로. 그런데 일단 방금 여기까지 설명했던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173쪽을 채점을 매보고 그죠? 확인해보고 몇 가지 여러분께 한쪽 내가 항상 숙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하시는 분은 해요.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여기 어느 후딱 다 확인해보고 여러분 한번 거기 풀어봐라 라고 하고 그 다음 이제 체세포 분열은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세포 분열만 좀 설명하면 여러분에게 또 한강 논문을 숙제로 내줄 수 있을 것 같다. 두 강이 숙제가 될 것 같다 느낌상. 자 거기 봐볼게. 174쪽에 1번에 자 첫 번째 1번 뭐겠어요? 지금 기억 부분이 자, 두 개가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염색체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여기 지금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죠? 하나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카피본 염색 분체 그죠? 그래서 1번은 염색 분체 2번은 목에 쪼여진 부분 동원체 그다음에 3번은 염색체 4번은 뉴클레오솜 그죠? 뉴클레오솜 그다음에 5번이 지금 미음이 히스톤 단백질 그죠? 단백질인데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이름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다. 2번은 지금 얘는 8인 형태의 개체가 있대. 얘는 8인데 세포 다부터 다까지인데 자 같은 종에 해당한데 같은 종에다가 동그라미 자 종이 같으면 전체적으로 성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 상염색체의 염색체의 수나 크기나 이런 외형이 똑같아야 돼 안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같은 종이더라도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성염색체가 다르니까 성염색체만 크기가 달라 외형만 달라 XY를 갖고 있는 거 XX를 갖고 있는 거 그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금 같은 종이니까 전반적인 그릴 모습이 똑같아야 되고 아까 제가 핵형을 설명했는데 얘들아 그럼 핵상은 뭘 핵상이라고 얘기해? N, E, N. N과 EN 딱 N과 EN만 구분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문제가 풀려 그지? 근데 자 염색체 상대적인 수를 얘기하는 게 핵상인데 N과 EN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면 끝나는데 우리가 수학에서 너무 약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2배로 늘어나 있는 모습이면 무조건 EN 2배가 아니면 N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생물에서의 약속은 어떤 걸 NEN이라고 하냐면 북에로부터 기원한 것과 목에로부터 기원한 것이 상동으로 있으면 그것이 DNA가 복제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EN인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책에 지금 가하 그림에서 요게 이렇게 있죠. 그죠? 흰색. 요게 이렇게 있죠. 흰색. 똑같이 두 개가 동일하게 있으니까 EN이겠죠. 그죠? 왜? 하나는 두 개한테 받았어? 하나는 모개한테 받았기 때문에 두개 모개로부터 받은 정보를 상등으로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EN인 거야. 됐죠? 오케이? 그런데 자 지금 나 그림이 있고 다 그림인데 자 나 그림에서 얘가 이렇게 흰색이 하나 있죠? 그런데 흰색이 지금 요것이 원래 복제가 된 모습으로 그죠? 요렇게 복제 또는 요렇게 복제가 된 모습으로 됐다가 감수 분열을 한번 해가지고 요거 하나만 들어있는 거거든? 근데 얘와 똑같은 염색체에 해당하는 게 또 있어요? 여기 나에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어요. 봐봐 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똑같은 크기짜리가 나에 없죠. 그리고 미세하게 보면 거기 나 그림에서 검은색 보이죠? 염색체 여기 오른쪽에 그죠? 검은색 보이죠? 그 다음에 나 그림에서 왼쪽에 해당하는 약간 검은색 보이죠? 네. 그 두 개가 상동일까 상동 아닐까? 아니에요. 그렇지 상동이 아니에요. 그죠? 이 미세한 크기도 다르고 모의 위치도 달라. 동원체 포지션도 달라. 동원체 포지션이 다르니까 색깔이 똑같으면 무조건 상동이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따라서 나는 현재 얘와 똑같은 크기짜리에 해당하는 얘와 똑같은 게 없고요. 얘와 똑같은 상동에 해당하는 게 없고요. 얘도 없고요. 얘 하나 따로 있는 거야. 그런 모습이면 뭐다 색상이? N형. N이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N은 4야. 그죠? N은 4. 여기 옆에다 쓰는 건 염색체 수야. 그럼 얘는 뭐에서부터 비롯된 거야? 이 애는 8자리에 해당하는 체세포가 감수 1분열 해가지고 이 모습이 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왜냐면 정소하고 난소에도 다 뭐가 들어있어? 기본적인 체세포가 들어있어. 정소에도 정원세포라고 하는 2N짜리 체세포. 난소 안에도 마찬가지 2N짜리의 체세포로부터 제1감수분열, 제2감수분열 연속 2의 분열 해가지고 그 2N에 있던 염색체 수에서 N으로 염색체 수가 랜덤으로 줄어들게끔 되는 거니까. 그래서 N 모습이니까 얘는 지금 감수 1분열만 끝난 거야. 감수 제1분열이 완료된 모습. 그래서 N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 그러면 얘의 업버전은 얘는 8 형태의 체세포에서 만들어졌겠지. 얘가 감수 분열하면서. 맞죠? 그래서 그렇게 유추를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기억은 A냐라고 그러는데 여기 대문자 A가 있죠. 그럼 여기 기억은 대문자 A겠어요? 소문자 A겠어요? 예, 대문자 A 해야 되죠. 서로 다른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대문자 A 해야 되니까 너 땡, 그죠? X 가는 원세포다 라고 나왔는데 가 원입니까? 투입니까? 2예요. 왜 2예요? 지금 가 그림 보니까 지금 두 개씩 같은 그림 짝꿍 지어놓고 보니 오른쪽 여기 아래 보면 검은색이죠? 네. 여기 있죠? 자. 얘하고 얘가 그지? 성염색체 성 X, Y야. 두 개씩 짝꿍 했을 때 같은 그림이지. 그래서 너는 수컷이니까 수컷에 해당하는 건 네, 뭐 누구 세포다? 2다 2. 그죠? 수컷에 해당하는 건 2세포다. 그죠? 2의 염색체 X, Y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리고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는데 지금 얘가 얘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두 개가 2의 세포고 한 개가 원의 세포라고 했잖아. 그치? 두 개가 2의 세포고 한 개가 원의 세포. 근데 다 그림을 보아하니 N으로 존재하고 있긴 한데 자, 누가 보여? 다 그림에서 왼쪽 아래 봐봐. 쬐까만 거. 쬐까만 놈 보이죠? 그죠? 이 쬐까만 놈이 누구랑 크기가 똑같아 보여? 가에서 쬐까만 그치? 거. 가에 여기 지금 쬐까만 Y 있었죠? 얘랑 조그맣나 보이는 쬐까만 크기짜리가 똑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컷에서부터 감수 분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Y만 N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수컷과가 두 개라고 했으니, 그치? 수컷과가 두 개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나머지 두 개는 2의 세포다. 2가 수컷과다. 그 다음에 같은 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어서 너는 암컷과 하나겠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문제 조건에 맞춰서 풀면 돼. 자, 그래서 지금 기억 X다. 2번도 X다. 나와 나의 핵상은 같다. 나 N이었다. 얘도 N이었다. 너도 N이야. 너가 N이니까 너는 2분의 1 이런 거 있다는 거 없어. 2분의 1 같은 거 없어. 수학적으로 나눠지는 그런 거 아니야. 핵상. 그냥 부계목의 정보를 같이 갖고 있냐? 그렇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부계목을 같이 갖고 있으면 걔가 복제된 상태로 갖고 있어도 이해. 그치? 복제되지 않은 엄마 아빠 거 상도로 같이 있으면 무조건 이해. 오케이. 자, 그럼 3번 갈게요. 상동 염색체
위치에 같은 위치에 동일한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가 있다. 대립유전자가 있다. 자, 사람의 체세포에는 22개 상과 그다음에 한 쌍이 있다. 남자의 성형 색치는 XY고 여자는 XX다. 이 사람의 성별은 저기 남자죠. XY죠. 이 사람의 성별 XY 남자라고 했고요. A와 B는 상동 염색치다. 맞죠? 자, 다음에 4번 볼게요. 지원기가 있고 그다음 지원기에서 똑같이 시계 방향으로 올라가게끔 쭉 가게 되면 기억이 S S기, 니은이 G2 G2, 그지? 디귿이 M M기, 그죠? 조금 더 세포의 전체적인 주기를 포함해서 표현한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간기가 넓고 이제 분열기 M기가 되게 짧은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게 조금 낫긴 하겠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세포들마다 뭐 근육세포나 아니면 뭐 암세포나 마다 그 소요되는 시간이 되게 빠르고 길고 이게 약간 차이가 있어. 세포들마다. 일반적으로는 G원기, S기, G2기, 간기가 대부분 시기에 멈춰 있는데 성장하는 세포들 같은 경우 암세포면 M기, S기, M기, S기, M기 다음에 S기, M기 다음에 S기, S, M기와 S기가 되게 짧아. 복제하고 분열해보고 복제하고 분열해보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날을 계속 반복하는 나날이 뭐야? 수정란의 초기 체세포 분열. 수정란의 초기 체세포 분열. 그죠? 나날을 계속 반복하는 얘네들 같은 경우, 그죠? 나날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에, 그죠? 복제하고 나눠지고 복제하고 나눠지고 복제하고 나눠지다 보니 그 딸 세포가 성장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거의 성장할 시간이 없어서 빠른 복제 분열, 복제 분열, 복제 분열에서 거의 G원기랑 S기가 거의 극단적으로 짧을 거야. G원기랑 G2기가 SM기, SM기, SM기 이런 식이야. 오케이, G원기랑 G2기가 거의 짧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출해서 문제 나오기도 하니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X죠, 2번 X죠, 3번 O죠. 네. 맞죠? 자, 이제 여러분 어디 푸냐? 우우! 자. 숙제는 물론 자 일단 175쪽 동그라미 자 175페이지 자 175페이지 이거 너무 쉬울 거라 숙제로 넣어줄 거고 숙제로 내줄 거고요. 175, 176은 숙제입니다. 물론 이제 능력 있으신 분은 제가 체크하게끔 한 페이지 말고 나머지 걸 풀어봐도 되는데 아마 시간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어서부터 지금 제가 풀리게끔 할 거냐면 182쪽 해봐요. 182부터 네, 182부터 190쪽까지가 숙제거든요. 열심히 또 체크만 하고 안 하시겠죠? 하실 수 있게끔 해봅시다. 자, 그래서 182부터 190쪽까지인데 지금 182부터 183쪽까지 한번 풀어봐. 해갖고 보시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자꾸 이가염 색채의 개념이 나오고 그죠? 어떤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라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답은 가시기 전에 제가 불러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를 한번 펴보세요. 자, 191 아까 내가 두 강 정도 나간댔잖아. 191, 192점. 깜스군요. 네, 이미 191쪽에 해당하는 세세포 분열 부분은 설명을 다 했어요, 방금. 간기, 지원, SG2기 거치고, 이제 뭐, 전기, 중기후기, 말기를 거치게 되면 원래 두 개 따르게 돼서, EN의 모습에서 EN짜리 모습의 딸세가 똑같은 모습이 되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생식세포 분열을, 그죠? 생세포 분열, 감수 분열. 자, 특수하게 어디에서? 정소와 난소. 동물이라면 정소랑 난소. 식물이라면 꽃밭과 미씨. 조팝 아닙니다. 꽃밭하고 미씨예요. 오케이, 꽃밭과 미씨. 그리고 이제 수술에 꽃밥이 있고요. 그죠? 미씨는 이제 암술에 있어. 그러니까 식물에 꽃이 생식기가 된다. 꽃이 폈다는 건 내가 이제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꽃이 핀 거고요. 식물은 좀 이제 서비스로 또 얘기 드리자면 식물은 자신의 뿌리나 줄기나 잎의 일부로 똑같은 체세포 분열의 형태로 똑같은 카피본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식물은 영양생식가, 즉 무성생식가,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식물의 경우는 무성생식가, 식물 필요에 따라 무성생식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 정보를 다양하게 하는 유성생식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자요. 감자로부터 감자를 만들 때 감자의 일부 약간 움푹 패인 부분을 여기를 이제 이게 약간 도려내서 일부러 건조를 좀 시켜놔. 그래서 토양에다가 그렇게 일부러 도려놨던 감자 싹 부분을 거기다 뿅뿅뿅 집어넣고서 물 주면 거기서 똑같은 감자가 자라나. 꽃이 피지 않았는데 거기서 똑같은 감자가 자라나거든. 뿌리나 죽이나 잎이. 그런 건 무성생식이라고 해.
체세포 분열의 형태로 똑같은 카피본을 만들어내는 형태, 그런 걸 식물의 영양생식이라고 해요. 식물의 영양생식으로 체세포 분열의 형태로 똑같은 카피본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는 이제 정말 물을 너무 많이 안 주면 식물한테, 그치? 그러면 식물이 이제 뭐 원예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좀 알고 있어서 미리 그런 방법으로 난꽃대를 좀 빨리 올린다거나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건 좀 사담이긴 한데, 우리 엄마도 원예를 좀 하셨어. 그 조금 야생화 분재나 그쪽을 좀 하셨거든요. 작품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DP도 하고 하는 형태. 이것도 우리 엄마가 심었고요. 저쪽 강실에 있는 그 큰 서양금도 우리 엄마가 심어서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20년도 더 넘은 거거든요. 엄청 크죠. 근데 실제 이런 학원에는 이렇게 큰 대형 기업에 들어가는 나무들은 좀 들어가진 않아. 근데 이제 희한하게 이제 저랑 인스타 친구인 친구들 봤을 건데, 얘가 꽃대를 피웠거든요. 그리고 여기 건너편에 있는 서양금이라고 하는 관엽식물도 꽃대를 피웠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너네 진짜 여기 기운이 너무 좋나 보다, 여기 학원은, 하면서 엄청 엄마가 지금 엄청 놀라셨는데, 저는 알아요. 왜 얘가 꽃대가 올랐는지. 몰라. 얘가 물을 자주 안 줬고 엄마가 키우실 때는 물을 하루에 한 번씩, 이제 거기는 이제 원예 단지였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배수가 잘 되는 환경인데, 나는 이제 물을 내가 페트병 알죠? 조그마한 그 페트병에 한 3번 정도 갖고 와서 퍼서 줘야 돼. 그래서 엄마가 매일매일 줘라, 이제 죽이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래도 이 식물도 자신은 능력이 있으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물을 주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하시네요. 지금 여름엔 좀 자주 줬고요. 뭐 추석 명절에 이제 휴일 들어가기 전에 항상 주고 가고, 한 2주에 한 번? 좀 자주 줘야겠다 하면 일주일에 한 번 했는데, 좀 그때 좀 너무 바빠가지고 물을 좀 자주 안 줬더니 언젠가 와서 봤더니 꽃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좋은 일 있으려나 봐 하고서 또 우리 엄마 또 이렇게 해서가지고 우리가 또 그쪽으로 이동해 가는 것도, 컵봐 서양금이 지금 꽃대를 폈기 때문에 좋은 징조로 좀 연애 역시 합성을 시키나 봐. 성공. 엄청난 거야 진짜. 그래서 아무튼 꽃대를 올린다는 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죽기 전에 이세를 만들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피우는 거거든. 그게 유성생식이 하는 거야. 이제 그래도 죽이면 안 되니까 적당히 이제 물 잘 주고 있어야 또 줘야 돼요. 아무튼 자, 이거 기억하시고, 자, 그렇다면 식물이든 뭐든 이제 전반적으로 이세를 만들기 위한 생세포 분열은 이제 이해대 체세포에서부터 각각 정소든 난소든 꽃밥이든 미씨든 여기에 다 기본적으로 체세포가 들어 있어서 생식 원세포, 그걸 우리는 생식 원세포라고 해. 생식세포로 분열을 하려고 하는 기본이 되는 생식원세포. 근데 이제 그들이 너 이제 생식세포 분열해야 돼 라고 시그널을 주는 게 이제 남성 여성 호르몬 같은 것들이지. 그러니까 정소 안에 생식원세포가 있었는데, 정원세포가 있었는데,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농도가 올라가면 나보고 지금 제1감수 분열 해서 정자 만들라는 거구나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 어떻게 된다? 일단 이엔 상태였기 때문에 46개를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아빠한테 받은 1번, 엄마한테 받은 1번이 있었어. 근데 지금 염색체 수 4개로 표현할게요. 또 2번 이렇게 있었어. 그죠? 그림을 잘 비교해야 돼. 당연히 이제 간기 S기 때 어찌됐든 나보고 지금 뭐 해야 된다? 분열하고 나눠야 된다 라고 하니까 아빠한테 받고 엄마한테 받은 각각들을 복제, 그죠? 복제를 했어요. S기 이제 약간 염색 사무습으로. 그리고 나서 제1 감수 분열을 뭐가 되면, 전기가 되면, 리본. 그죠? 이제 얘가 응축. 그죠? 리본 모습이 되겠죠. 염색체. 근데 이 두 개가 상동이고 상동이니까 상동들끼리 가까이 붙은 형태의 염색체가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염색체예요? 이가 염색체입니다. 이가 염색체, 상동끼리 접합한 같은 크기에 해당하는 거. X, Y 염색체로 크기는 다르지만 이가 염색체를 만들어요. 상동끼리가 접합한 이가 염색체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유성생식에서의 장점이 뭐야? 원본에 해당하는 원기 때 거 정보는 똑같았었는데, 얘가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 감수 1분할 때 또 똑같은 원본판에서, 그지? 다음번 판에서는 얘네들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떼세포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 랜덤 플레이, 그죠?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어서 그걸 상동염색체의 무작위적 분리 배열, 상동염색체의 무작위적 분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파랑파랑 그림 그렸지만 다음번 판에서는 파랑 검정이 1번은 파란색이 들어가고 2번은 검정색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이해됐죠? 그래서 상동염색체의 무작위적 분리에 의해서 서주형에서 많이 나온 거야. 상동염색체의 무작위적 분리에 의해서
그지? 유전 정보가 다양하게 생세포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유성생식의 장점. 그래서 제1감수 분열이 끝나면 여기까지는 지금 2인일까요? N일까요? 예. 네, 2인입니다. 여기 2인이에요? N이에요? 예. 2인이죠? 여기 2인이에요? N이에요? 예. 2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가 2인이니까 복제를 했으니까 여기는 N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가리 죽어버렸어. 나 이거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 상동끼리 그치? 상동끼리 있으니까 여기도 2인이야. 그치? 다만 핵상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2인이지만 또 다른 개념에 이 세포가 가지는 DNA 상대량, 유전 정보의 총량, DNA 상대량, 얘와 다른 개념이야. 핵상과 별도의 개념이야. 유전 정보의 총량이라고 하는 개념에 해당하는 건 임의 값으로 너를 만약에 내가 8이라고 했다. 그러면 8이었던 DNA 상대량 유전 정보를 복제했으니까 16을 넣은 건 한 거야. 그리고 여기도 16인 건 똑같은 거야. 그죠? 제1감수 분열 하게 되면 상동이 랜덤 플레이 해가지고 이렇게 입감색체를 만들었다가 쭉 나눠지죠? 각각.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 그죠? 두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지. 두 개 중에 하나, 랜덤으로 이렇게 해볼게. 두 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갔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한다? 얘가 염색체인데 얘와 똑같은 게 또 없네? 그러면 N. 맞죠? 상동률 없죠? 얘가 염색체인데 얘와 똑같은 게 하나가 또 없네? N이죠? 그래서 2에는 4였던 염색체 수를 가진 얘가 N은 2짜리로 분열. 그죠? N은 2짜리로 나눠졌어. 이게 제1감수 분열이야.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거, 그것도 무작위적으로 분리되는 거. 그래서 염색체 수가 줄어드는 시기, 그리고 염색체 수도 줄어들지만 2에서 N으로 염색체 수 감소, 더불어서도 봐. DNA 상대량 감소. 맞죠? 상대량도 감소. 그래서 여기까지는 얼마였는데? 16이었는데 88로 줄었잖아. 그죠? DNA 상대량. 그러면 선생님 어차피 분열해서 DNA 상대량도 2n에서 n으로 줄었으니까 여기가 지금 2n이었는데 한 번 감수 분열해서 DNA 상대량도 n은 2로 n은 지금 2로 줄었으니까 2n은 4여서 n은 2로 원하는 만큼 이루어졌네요. 더 이상 분열 안 해도 되겠네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왜요?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이 처음에 8이었으면 원하는 건 DNA 상대량도 4로 줄어들어 있고 염색체 수도 2에는 4였는데 N은 2로 줄어들어 있는, 염색체 수도 줄어들어 있어야 돼. DNA 상대량도 줄어들어 있는 생세포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 또 다른 그 생세포와 또 다른 생세포가 만나서 온전한 이인이 똑같이 될 거 아니야. 그쵸? 마음이 급해져서 말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나눠지는 거 그게 감수 2분열. 그죠? 그래서 얘는 똑같이 염색 분체들만 나눠지고 염색 분체들만 나눠지더라. 그죠? 그래서 N은 2로. 왜냐면 파란색이 큰 거 하나, 그죠? 얘 염색 분체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검정색 2번 염색체 얘가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죠? 그럼 여러분은 E인가 N을 어떻게 판단한다? 저렇게 생긴 것도 염색체인데 얘와 똑같은 게 또 없네. 얘와 똑같은 게 또 없네. 그죠? 그럼 넌 무조건 N이고 염색체 수 2야.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던 유전물질의 총량인 DNA 상대량이 8이었는데 반반 나눠졌으니까 4, 4로 나눠진 겨. DNA 상대량. 파란색은 지금 DNA 상대량이야. 그래서 처음에 DNA 상대량이 너가 8이었었는데 한 번 복제하고 한 번 나눠지니까 8, 8로 온전히 다시 원본처럼 갔다가 또 한 번 나눠져서 유전물질의 총량도 반으로 줄어들고 염색체 수도 반으로 줄어든 알라들 4개를 만들어낸 겨. 됐죠? 그래서 DNA 상대량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처음에 8이었어. 근데 S기를 거치면서 16으로 늘었어. 한 번 나눠지면 쉬어. 처음과 똑같은 DNA 상대량을 가져. 우리가 원하는 건 똑같은 DNA 상대량이 아니야. 더 처음보다 반으로 줄어들어 있는 DNA 상대를 원해. 그래서 한 번 더 뽀개지는 거야.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게 제2감수분이야. 그리고 염색체 수가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거.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거. 그게 제2감수. 됐어? 그래서 숙제 또 나갈게요. 자, 지금 193쪽 복습 하셔야 되고요. 중3 오빠들 여기가 시험범위잖아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되겠죠? 193쪽 풀어오시고 겁나뭐가 뒤지게 많지. 너무 많거든. 그래서 내가 좀 줄여줄게. 왜냐면 여기 하드해. 문제가 되게 very very hard해. very very hard하니까 만약 푼다면 이제 오빠는 풀 것 같아. 194부터 그죠? 내준다면 제가 194부터 194부터 199까지 내드릴게요. 194부터 199까지. 194부터 199까지가 숙제예요. 아까 있는데 여기 또 추가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하셔야죠. 어찌됐든 할 거니까 너무 하시네. 해봅시다.